네, 그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삼성전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거 먼저 보이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 보이는 것은 PBR 선이거든요. 그래서 PBR이 한 1배 정도 됐을 때는 맨 밑에 뭐 하늘색 점선인데 항상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PBR이 1배. 지금 1배 아직 떨어졌거든요. 이만큼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더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 요 측면이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주가 지지는 해준다. 워낙 하락을 했고 기본적인 뭐 저평가 위치까지 역사적인 저평가 위치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건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게 주가를 상승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면 사실 저만 그러니까요. 인류 기업이고 세계 최초 기술력. 그래서 항상 뭐 D램 반도체 세계 최초 뭐 개발을 했다 이렇게 기술력으로 앞서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술력이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먼저 또 미세 공정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지금 또 가장 미세가 SK 하이닉스가 개발이 됐고,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아예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 못하고 콜텍스도 못 통과했지만,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뭐 벌써 양산을 해가고 있고, 기술력에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렇고 삼성전자 뭐 관리를 하는 게 다 재무 쪽이죠. 재무 쪽 사람들이 위를 장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발 쪽이 아니죠. 재무들은 항상 뭐 비용을 줄이는 쪽이고 개발하는 쪽은 투자를 해서 보는 쪽이니까 좀 예전에 인텔이 재무 쪽이 하면서 망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사실 삼성전자가 다시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세계 최초 그러니까 D램 미세 공정 세계 최초 뭐 10나노 100을 깨고 9나노를 개발했다든가 아니면 좀 더 뭐 현실성 있는 게 HBM4 이걸 뭐 최초로 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거 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역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그래서 이 기술력, 그 중에서도 HBM, 지금 뭐 HBM 컬 테스트 통과돼 봐야 큰 효과는 못 가집니다. 벌써 뭐 기존에 안전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한 발 뛰어가야 되죠. 그래서 HBM4 세계 최초 개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의외로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기술력. 그 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워낙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1월까지도 계속해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매도가 2월 달은 좀 줄어들고 좀 뭐 매수 매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쉽게 말해서 뭐 어마어마한 매수가 한 5일 연속으로 확 들어왔다. 그러면 지난 과거 2000년도, 2020년도 요때도 확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5일 연속 뭐 역대급 매수가 확 들어왔다. 그러면 정보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가 뭐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예 뭐 5만 전자 오면 또 샀다가 또 반등이 나오면 목표가 짤 때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매매 전략으로 가다가 요런 어떤 획기적인 기사가 나오면 그때는 또 매수했다가 중기 보유가 가능하고요.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네, 소부장 중에서 최근에 뭐 가장 이슈가 되는 기사 하나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해준다는 K칩스법. 요게 2월 18일 날 기재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은 R&D 투자에 20% 세액 공제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30%까지 세액 공제가 훨씬 커졌거든요. 그러면 일단 딱 생각을 하기에는 반도체 기업 중에 많은 R&D 투자하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 R&D 투자 얼마나 하는지 이거 알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분님들이 이것까지 뭐 어떤 기업 찾았어 R&D 이거는 어디도 봐도 나오긴 또 구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R&D 투자 많이 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많은 리포트들 찾아보니까 다행히 여기에 대한 리포트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정리를 해왔거든요. 요 화면을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 중에 최근 매출액 비중에서 R&D가 높은 기업들, 제가 한 8% 이상 되는 기업들, 뭐 리포트에 나온 기업들 정리를 해왔고, 또 그 리포트에서는 올해 2025년 PER, 그러니까 PER까지, 예상 PER까지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요거는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요 리포트 기준으로 본다면 R&D 비중도 높고 PER도 뭐 한 15배 정도 이하 되는 요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걸로 보이고요. EPS도 물론 증가가 되면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KC텍 한 요 정도가 리포트 상에서는 예상 PER이니까요. 이건 뭐 실제로 나와 봐야 되는데 예상 PER도 한 15배 이하 정도고, 또 R&D는 요거는 뭐 R&D는 투자를 했는 거니까 뭐 R&D도 한 10% 이상 투자가 됐던 기업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으로는 나온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중소형주 또 장비주 투자, 장비주라든가 부품 후공정 투자할 때 R&D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유리기판이 가장 핫한데, 뭐 차트 보면 유리기판이 최근에 연초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거 비해서. 특히 유리기판 중에서 보면 뭐 유리기판 장비, 그 다음에 유리기판 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닙니다. 상용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 기대감은 늘 실적 발표 시점, 그래서 뭐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실적 발표 시점, 그 다음에 3월 30일 공매도 재개,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에 상승을 했던 데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기판이 많이 상승을 하고 또 크게 수익이 나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또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